자궁이 단단해지려면 실제 자궁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승화강이라는 이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기운이 올라가고 기운이 잘 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림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칠해 보시면 알지만 저도 이제 임상을 점점 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처방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잘 안 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환자마다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소화기가 약한 사람, 아니면 진액이 부족한 사람, 아니면은 너무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 등등 그 환자마다 개개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봐주면은 오히려 굉장히 몸의 어떤 순환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환자에 맞춰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작업들을 하면 좋은데 그냥 이거는 어떤 아주 이상향적인 그림을 하나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유산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게 틀렸다라는 그런 뜻은 아닌데 조금 손이 덜 가요. 왜냐하면 환자마다 이런 게 안 맞는 환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니면 뭐 인삼이라든지 환기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처방이 잘 안 돼요. 저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들을 볼 때 제가 소개는 시켜드리는데 저보고 이런 거 쓰느냐 하면 글쩍글쩍글쩍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산 후 조리도 여기에는 이제 유산은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느냐면 아기를 놓다가 유산을 하고 나면 상당히 기혈이 허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자궁도 유산하고 나니까 약해질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의미의 약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어혈을 더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기혈을 이렇게 보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만화를 써야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황년, 대황, 똥 잘 싸면 참 사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이제 좀 더 포인트를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충 달생산, 불수산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산 후에도 게시탕만 꼭 쓰는 건 아닙니다만 게시탕을 기본적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하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혈 환자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어,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하혈 혹시 애플시드님, 거기 진료하다가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꼭 진료 안 하더라도 주변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 중에 하혈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뭐 좀 그때 경험을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을 때, 뭐, 저는 뭐, 그런 거, 포항하고, 오령지하고, 음. 뭐 썼더라? 그런 거 쓰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료하실 때 그래 쓰셨죠? 예, 예. 그 환자의 손이, 어떤 그렇게 쓰게 된 환자의 어떤 상황을 간단하게 기억나는 대로만 한번 얘기를 해 주실까요? 저희도 좀 참고를 할 테니까. 그냥 생리가 네. 그 뭐, 갱년기 이럴 때라든지 음, 하혈을 많이 하는 경우는 음. 가끔 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흔합니다.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 저 같은 경우는 뭐지? 그런 자궁에 뭐 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음, 생리 엄청 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 예. 약을 쓰면 네네. 확실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어혈약 쓰면. 혈약을 쓰니까 좋아졌다. 예, 예, 혈약이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지혈작용도 좀 합니다. 어혈약 예, 예, 자체들이. 그래서 예,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뭔가 어혈이라는 게, 그게 출혈이라는 게, 그 좀 혈관이 긴장이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어혈로 예, 이렇게 소통시키는 의미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잘 쓰신 것 음, 같아요. 예, 예. 종현님은 뭐, 하혈 환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박하님은 뭐, 환자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그냥 환자 아니더라도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음, 윤정님은, 어, 저도 하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기억에 나는 하혈 환자가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성공을 못 했고요. 한 명은 성공을 했습니다. 치료에. 실패한 경우부터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중학, 여중생이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훨씬 전에 부산에 있을 때 경우인데, 할머니가 데려왔어요. 할머니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근데 그분과 다니시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 사는 거 보면은 부자 티가 나요. 돈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치료되는 방향으로 해달라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100만 원 불러도 내실 뭐 그런 환자분이셨어요. 라포도 제가 그분의 어깨를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 어깨 아픈 게 진짜 모든 병원을 다 다녀가지고 이제 안 됐는데 환기를 문제로 해가지고 너무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 환기와 남성으로 이제 제가 어깨 치료를 해서 환자가 완전히 제 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손녀를 데려왔어요. 손녀를 데려왔는데 이 손녀가 이제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혈을 하느냐 하니까 완전 들이붓습니다. 생리 한 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이거는 생리 과다가 아니고 이거는 하혈이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애가 얼굴도 창백해지는 정도고 수혈을 했던가 안 했던가 뭐 제가 기억은 어렴풋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뭐 감당이 안 가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약을 썼어요. 약을 썼는데 제가 어떻게 썼냐면 환기에다가 뭐 환기를 석돈 썼나 닷돈 썼나 뭐 그다음에 녹용 쓰고 아무튼 보약 위주로 썼어요. 이건 지금 큰일 났다. 빨리 기운을 들어올려야지 해가 했는데 실패했어요. 야, 또 부자들은 아니면은 바로 그다음부터 그 부자분이 안 오세요. 안 오셔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아, 제, 어, 제 지인이 한 분 계신데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많은 형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가끔씩 만나서 술 먹고 했어요. 이것도 한 부산에 있을 때니까 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여자친구가 하결을 한대요. 하결을 하는데 어 이거 왜 이런지 좀 봐달라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진찰을 하는데 이분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처방만 떼었나요?
산약을 썼습니다. 산약. 환기하고 산약. 그러니까 이거는 신을 잡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좋아졌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수렴한 거죠, 수렴. 수렴을 해서 좋아졌어요. 아,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둘 다 보약의 개념이고, 또 한 분의 여성분인데, 체격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가지고 했는데, 이분은 아마 근래 중에 가장 최근일 거예요. 서울 와서 일 거니까, 그래도 조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6, 7년 전, 네. 이 하회로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어떻게 처방을 했느냐? 이거 심열이다. 그래가지고 군제를 황년을 썼습니다. 황년. 이거 먹고, 뭐, 금세 멎었어요. 아마 이분 대왕도제가 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하열이 흔하면서도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열에 대해서 내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허양박 위지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이 허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몸뚱아리, 육체, 이 육체가 뭔가 허해요. 기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모돼가 진해, 기혈 이런 걸 소모되어서라고 할 수도 있고 내 몸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과로를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렴 기운이 부족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수렴 기운이 부족한데 양 이게 때릴 박자거든요. 부딪힐 박자. 뭔가 양의 충격이 간 거예요. 튼튼하지 못한데 빡 충격이 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혈이 부족한데 그 자궁이 튼튼하지 못한데 어떤 충격이 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거꾸로 가야 되겠네. 윤정님. 네. 자, 이제 뭐 제가 이 구문을 대충 해석은 했어요. 네. 해석은 이제 뭐 의미야 뭐 상상으로 우리 할 수 있는데 충격, 양의 어떤 뭔가가 이제 충격이 갔다. 충격 갈 만한 게 뭐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개념, 글자로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 많이 놀랐다. 많이 놀라서 이제, 심리적인 문제. 네. 심리적으로 놀랬다. 심리적인 문제가 어떻게 자궁으로 충격이 갈까요? 어, 그, 놀, 많이 놀라면서, 어, 기운이 위로 뜨면 아래가, 어, 허해지면서 이렇게 쏟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만, 그 다음에, 추박하니? 네, 이 양박이라고 하는 이 양박, 그 뭔가 어떤 충격, 어떤 게 있을까요? 엄청 차가운 그 기운에 냉. 노출이 됐었다. 외부의 차가운 기운. 그렇죠. 외부의 어떤 찬 공기에 노출되면 아니면 옷을 좀 얇게 입다 보니까 그러면 자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음, 우리 종현님,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한 바퀴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문제, 외부에서 냉한 문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궁이 허하다, 이 원인이 뭡니까? 자궁이 허해지는 원인. 뭔가, 양박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분들이 심리적인 문제로 그렇다, 외부의 어떤 차가운 기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자궁이 이렇게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자궁 쪽 기운이 이제 못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가운데서 뭔가가 막혀 있다든지 음, 아니면 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안 하는 그런 상황?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못 먹고 그런 음, 상황이 지속되면은 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인들이 있잖아요. 현대인들. 네. 요즘 시대가 잘 먹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좀 적을 텐데. 이제 뭐 좀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그런 상황 아니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식습관으로 좀 막혀서 식습관. 네, 네. 기운이 못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궁을 할 때 그 첫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심화는 포락과 연결돼 있다. 음, 심의 기운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여기 꽝 때리면 이 기운이 못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찬 기운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제 중초에 식체가 생기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심화가 못 내려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타 모든 것들이 심화가 자궁으로 못 내려가는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궁은 자꾸 약해집니다.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혈이 소모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이 순환이 잘 되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혈은 보통 보면 이제 중년 넘어가서 많이 생겨요. 물론 뭐 젊은 분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아무튼 여기 음허양박이라는 그 뜻이 약해져 있는데 심화가 못 내려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게 쏟아집니다. 원래는 이 쏟아지는 피가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위로. 쭉 내려왔다가 위로 가야 될 피가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빡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확 다 쏟아지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잡으려고 산약, 황기 이런 걸 썼는데 제가 이제 왜 황년, 대황 이런 걸 썼냐면 환자의 상황도 다르지만 달랐겠지만 이게 뭔가 팍 끊겨가지고 심화가 위로 확 뜨는 거예요. 얼굴도 벌겋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심화를 시켜서 내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피를 막 쏟는데 황련 대왕을 쓰려고 하니까. 근데 잘 듣더라고요. 네. 네, 원리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예전 앞에 얘기했던 두 케이스, 환기, 이런 거는 사실은 이 개념이 머리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들어줘야지, 뭐, 기운을 자꾸 밑으로 처지니까 들어줘야지, 뭐,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아유, 이거 다 지우려니까. 그러네. 그 다음 밑에 그 또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자, 비의 태심. 자, 이제 슬픔이 심하면 포락이 끊겨가지고 양기가 안에서 동하면 심화가 붕삭, 수, 이제 수혈려라. 이 피가 밑으로 쏟아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심리적인 왜 비의태심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 배기운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이제 우리 정신적인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여기다 그릴게요. 여러분들 자기 몸으로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훅 놀라거나 슬프거나 뭐 화가 나거나 여기서는 화나는 거지. 비애태심 슬픈 일을 딱 겪으면 슬프면 울죠. 웁니다. 울 때 어떻게 우냐면 이렇게 울어요. 숨이 어디로 몰립니까? 폐로 몰립니다. 그 비에 태심하면 폐가 위로 들어
폐가 잘 늘어났다가 이제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쪼그라들었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 한방에서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기운이 여기 갇힌다는 거예요.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래가 이게 딱 순간적으로 위에 여기가 뚝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면서 여기 갑자기 단절되면 순식간에 차가워지거든요. 차가워지면서 다이어리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비에테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단절이 되면서 하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FC드님, 예. 이런 병리에 어떤 약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슬픔이 갑자기 어떤 자기 가족의 어떤 그거를 겪었어요. 겪고 나서 굉장히 슬퍼. 슬프고 난 다음에 하혈을 한답니다. 근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우리 없다고 칩시다. 예. 음. 손발 숙광이 안 되니까. 꼭 하면 약제 아니더라도 어떠한 예. 성질을 지금 해야 되겠다. 어디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폐의 기운을 내려줄 수 있는 약제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닌가? 혹시, 네, 좋습니다. 우리 윤정님? 네, 네. 어떤 성질에 있는 약을 아니면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을까요? 그, 좀, 음, 기운을 좀 소통시키는 약이요? 왜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간울 같은 그런 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음, 약을 써야 되나 생각을 음, 했다가 이 비애라는 게 정말 슬픔에 한없이 이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는 네네, 상황이다. 네. 만약에 후자라면은 약간 들어주는 약을 써줘야 되나? 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윤정님이 만약에 슬픈 일을 겪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그 슬픔이 좀 해결이 될까요? 음, 음, 이런 상황에 이게 사실은 정답은 없는데, 이제 슬픔이 이제 너무 이제 슬픈 상황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뭔가 음, 이제 어떤 사람의 위로라는 게 이게 이 슬픔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게 여기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 응어리가 자꾸 져요.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낼 수 있도록 자꾸 해줘야 돼요. 더 뭐 울고 나면 시원해진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어떤 격한 반응이 스별이랑 격한 반응이 있으면 이제 긴장이 살 풀리는 것처럼 뭔가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을 푸는 거랑 조금 다르죠. 간울은 음, 짜증이 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풀어주는 게 약간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 슬픔이 풀어져 가지고 스르르르 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우리가 이제 보통 폐에 배속이 되잖아요. 폐. 네. 비관 이런 것들이 치료할 때 보면 전부 다 해울제 들어가요. 해울제. 해울약들. 그런데 이제 조금 분노와는 다르게 분노는 억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부자라든지 이런 위주로 향부자 이런 걸 써야 되고 이 우울할 때는 천궁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천궁. 풀어주면서도 기운이 살 좀 약간 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울증에 천궁 잘 써보세요. 천궁 잘 듣습니다. 저는 이제 사삼 천궁 이런 걸 잘 쓰거든요. 화가 나면 시호, 치자, 향부자, 대왕 뭐 이런 거 쓰고. 자, 이 얘기가 자꾸. 자, 그런데 자, 이제
책에는 비에테심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임상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하열 환자들 많이 물어봤거든요. 슬퍼서 오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저는 유심히 막 물어봤어요. 정신전 충격이 있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런 것들이 아마 또 그 영화 중에 신세계 이런 거 보고 신세계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열한 장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포 뭐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공포회만큼은 환자가 이런 경우는 잘 없었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차라리 요런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음허양박할 때에는 이게 군기교회탕입니다. 군기교회탕. 군기교회탕에 보면 보혈약들에다가 지혈약이 들어가요. 충격에. 악교 이럴 때 씁니다. 악교. 그래서 하혈할 때에는 악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토탕도 이거 그림이 있을 건데 잠깐만요. 군기교회탕 앞에 있을 건데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다. 자, 그래서 요럴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출혈이 되니까 보혈 이런 것도 하는데 악교 같은 걸로 딱 그 지혈을 해야 됩니다. 지혈. 황토탕. 요런 두 가지가 요런 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하혈할 때 많이 쓰는 처방을 보면 산약 많이 씁니다. 산약. 산약이 비신을 보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비위를 보지만 산약 같은 걸로 신 부분을 수렴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약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 특별하게 어떤 심리적으로 되게 뭐 어떤 상황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지혈제로 산약 같은 걸 쓰고 아니면은 이제 악교 같은 거를 응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자육은 뭐 그렇게 힘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예, 산약 같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이 처방 지유 그러니까 지혈을 하는데 피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이제 옛날 선배님들은 피가 끓어 넘친다고 본 거예요. 출혈이 끓어 넘쳐서 터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올 때에는 약한 양혈하는 시원한 약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유 같은 거는 그 뭐냐 치질 이런 데 쓰면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혈될 때는 지유 같은 거 써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산약이라든지 속단 이런 것도 신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이 초하는 거, 초하는 게 뭐 어떤 약재 성분에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더 도움이 된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거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초가 좀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전부 다 수렴하는 약이죠. 지혈과 수렴하는 그런 약입니다. 서풍전.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보건 양념탕은 기혈을 주로 보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지유 같은 약을 쓰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오수유입니다. 오수유.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가 순간적으로 막혀가 차집니다. 차지면서 여기 혈열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 오수유가 좋다. 요 얘기 하려고 제가 얘기를 한동안 끌었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오수유 이런 게 있습니다. 전생화를탕은 여기 보면 요거는 이 출혈 이럴 때 쓴다고 돼 있지만 출혈할 때 보면 상당히 어떤 오한을 느낀다든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 감염성 뭐 이런 거를 그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궁 출혈 양방 이런 뭐 아까 포항 여기 나오고요. 포항 그다음에 악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혈약 이런 거고 악교를 써야 확실히 좀 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귀 한약 뭐 저는 써본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모려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약들은 제가 안 써봐가지고 선악초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혈을 보는 약들이 주로 있죠. 황기, 당귀 이렇게다가 적석지는 제가 이제 적석지 여러 번 써봤는데 적석지는 악교보다 효과는 약해요. 적석지하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적석지하고 악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악교는 지혈약 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히 수렴시킵니다. 적석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아주 부드러운 약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약이라서 만약에 적석지 혼자 쓴다고 하면 출혈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쓸 수 있고, 근데 분무 정도 되려면 악교 같은 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써보면 돼요. 적석지도 상당히 굉장히 잘 듣는 약입니다. 이거는 보통 쓸 때 한 첩에 한 3돈 이상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오수유라든지 황련이라든지 이런 걸로 심화를 확실하게 진정을 시키는 경우도 생각보다 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오 산약 이런 거 해가지고 신을 이렇게 잡아주면서도 심화가 내려올 수 있도록 이제 오수유를 쓴 거 보면 병리적으로 그렇고 출혈할 때 하복통이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이럴 때에는 오수유가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 처방으로 이제 그 황기 이런 걸 많이 썼었죠. 황기, 인삼, 산약, 해표초, 뭐 지혈제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무이당 선생님 처방인데, 자, 대하. 대하는 여러분들 저희 집사람이 한번 질염이 한번 생겼어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잠깐 토론 한번 해볼까요? 아, 성병, 칸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성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FC드님, 혹시, 음, 어, 음. 성병으로 인한 자궁질환, 아니면 이제, 어, 이게 이제 성병에, 질염, 성병 이런 게 해당됩니다. 대하가. 냉이, 많이 나온다거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반 바이러스랑 뭐가 다르죠? 한방적으로 치료를 할 때. 모르겠습니다. 음, 자, 그럼 우리 종혜님, 네. 성병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 그리고 선생님 만약에 환자가 왔다. 네. 냉인데 병원에도 가볼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성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 받아왔어요. 항생제 받아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한방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야. 이미 다 받아왔어. 근데 한방 치료를 원해.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일단 항생제 다 드시고 뭘 하자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거는 다 생각에는. 이제 네. 한다고 하고, 네네. 한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 들었으니 음, 어떻게 치료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게 딴 거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도 수별이에요, 수별. 음, 이제 성병이라고 해서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이
그 이제 생식기로 전염이 된다 이 뜻이지.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성병이 아니고 자궁 내에 있는 그, 그 세균의 어떤 불균형으로 생기는 그런 균하고 성병하고 우리는 특별하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환자의 그냥 증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별의 한 그걸로 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단, 제가 이거를 치료해 본 입장에서 많이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요. 치료해 본 입장에서 대충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한의사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 항생제 먹고 치료하자. 저는 지금 치료 환경이 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료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생각외로 항생제로 금방 잘 안 돼요. 방광염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생제 처음에 잘 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몇 번 해본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거는 한방적인 개념으로는 자궁에 염증이 생긴 거다. 균에 의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염증이 생긴 거다. 그래서 자궁을 튼튼하게 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같이 쓰면 된다. 항생제와 그렇게 막 그 오버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수별 치료하는 약이 막 찬약들이 엄청 많은 게 아니거든요. 소통제가 많아요. 소통제가. 그리고 확실하게 치료해야 돼요. 확실하게.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균성이, 세균성 질염이 이제 그런 거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떤 걸 쓰느냐? 자궁에 이제 쓰는 것들은 저희 예전에는 이런 거 잘 안 썼어요. 초룡담, 이런 걸 써했는데, 생과계로 염증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세균에 의한 거, 이런 게 있어요. 방광염 치료, 제가 이제 제일 많은 게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건데, 세균 환자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자, 목통 이런 거 하고, 핵사하고, 둘 다 이뇨제입니다, 이뇨제. 차이가 뭘까요? 추박하님, 네. 같은 이뇨제입니다. 목통과 택사. 차이가 뭘까요? 이게 제가 이제 원하는 대답은 목통은 이러이러한 성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택사는 이러이러한 성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럼요. 어? 자, 그, 자, 그러니까 저령, 택사 이런 거는 이뇨제라고 합니다. 이뇨제, 그죠? 그건 네. 실제로 소변을 빼는 약이에요. 목통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뇨의 작용이 있지만 다른 성질이 있어요. 이수통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제라는 거예요. 소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소변이 나가는 그 조직 있잖아요. 그 요도 뭐 주변 이런 게 우리가 막혔다고 보는 거예요. 막혔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기육 조직들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약이에요. 왜 그러냐? 목통만 쓴다고 해서 이거 텍사 같은 거 안 쓰잖아요. 안 낫습니다. 그리고 텍사만 쓰면 좀 나을 것 같죠? 조금 덜한데 잘 안 낫습니다. 소위 말하면 발화하고 사인하고 이런 거 같이 써야 돼요. 소통제하고 실제로 이뇨제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통은 소통제예요, 소통제. 조직을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방광염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벨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황이라든지 이런 걸 왜 쓰냐면, 냉이, 환자는 그렇게 막 얘기 안 해도, 이게 수별이 상당히 많아요. 막 냄새가 나거나, 누런 그 냉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냉이 나올 때는 1차적으로는 수별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초룡담이라든지 이런, 옛날에는 전혀 안 썼는데, 그 다음에 황금. 황금은 여러분 써보면 알지만,
황금 자체가 황금을 뭐 중량, 대량, 뭐 제가 대량은 써본 적은 없지만 이 황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습열 자체가 확 없어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황금은 아주 경쾌하고 약한 약이에요. 황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초령담이라든지 생지황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열을 확실하게 꺼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치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습열을 확실하게 좀 염증을 봐줘야 됩니다. 염증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냉이 나온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습기입니다. 습기. 그게 물이잖아요. 냉이라는 게. 안에 습기가 많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습기를 보는 그런 약재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향부작, 창출, 진피후박, 반화, 복력 이렇습니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길경, 지각, 백지 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제가 챗GPT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나는 환자들 중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냉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 나는 이게 중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라고 했는데 우리 벨라님 네, 이게 이제 여기에 자궁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제 그 중초의 습기를 제거하는 약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초가 막혀서 자궁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AI한테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비위가 같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감신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신경 베이구스 너브가 뭐지? 잠깐만. 미주 신경. 미주신경, 그래. 미주신경이 연결로 인해서 중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네, 후자적인 개념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벨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와 후자. 그 AI가 염증이 생긴다고 보는 부위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자궁. 아, 자궁이. 제가 아, 궁금했어요. 이게 진짜 중초로 양방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비위가 막혀가지고 그 습기로 인해서 생긴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네, 없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 선생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저도 전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실 고맙습니다. 후자를 생각을 못했어요. 후자를 생각을 못했어. 항상 전자로만 생각했는데, 그래, 후자로도 연결이 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게, 그게 전자든 후자든, 현재 상황이 중초가 안 좋은 상황이면은, 이제,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 자체는 그렇더라도. 근데 전 경험을 해보면은 생기기 전에 꼭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중초에 뭐 소화가 좀 안 된다느니 뭐 안 된다느니. 근데 뭐 그 하긴 또 그렇게 보면 바이러스가 어떤 침범을 해가지고 초기에 어떤 그 과정에서 또 그래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어, 보혈하는 그 사물탕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소회향은 어떤 거냐면, 회향 같은 게 이제 아랫배나 위장 이런데 통증이 나타날 때, 뻐근하게 통증이 날 때 쓰는 그런 거고, 이 오수유라는 거는 이제 통증이 격렬할 때 쓰는 거고요. 소회향은 그 정도 아닙니다. 뭔가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다. 그런 약간 느낌이 꾸리꾸리하다. 그 정도만 해도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소회향은. 근데 오수유는 그 이상의 단계까지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병전에는 여기는 이제, 이 산약이라든지 연자육, 뭐 이런 걸로 해서 습기를 좀 더 보고 신을 수렴시키는 그런 게 좀 더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거 뭐 이런 거 한번 제가 프린트 요거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초가 좀 막힐 때에는 가급적이면 녹용 잘 안 씁니다. 환자분이 꼭 넣어달라고 하면, 꼭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드립니다. 안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대량 넣지는 않아요. 대량 넣지는 않고, 그 중초가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소량만 넣는 그런 편이거든요. 해보면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환자가 다 넣어달라고 해서, 어, 꼭, 어, 넣어주시면 탈나는 경우를 한 번씩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 들어가는 게 이건 그 삽제입니다. 삽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수렴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비위 보는 약이고요. 뭐 맞네, 대학.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질염, 금은화 이런 거 잘 안 듣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거는 약해요. 금은화, 연교 이런 거 약해. 해보면 알지만 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이걸로 한 시대를 풍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포공령이란 써본 거네. 포공령, 영이네요. 포공령은 아주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써야지. 그럼 이거 다 안 써본 겁니다. 잠깐만요. 끝난 것 같은데. 자, 잠깐만, 시간을. 자, 그래서, 여기 냉까지 하고 마치고요. 제가 통증을 할 겁니다. 통증.